하와이를 가신다 그랬는데, 만약 다음 달 11월 15일 날 하와이를 간다 그러면 A 15 노벰버 서울에서 하와이 하고 명령어를 주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나와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A 15 노벰버 서울에서 하와이 호놀룰루. 여기 약간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특이한 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A하고 이제 A 같은 경우 뭐 명령어의 이제 기본 상수 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15 노벰버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출발한다는 날짜고, 그 다음에 SEL은 이걸 시티 코드라고 그러는데 서울이라는 시티 코드예요. 서울. 그 다음에 HNL은 호놀룰루, 하와이의 호놀룰루 시티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코드를 집어넣고 명령어를 줬을 때 엔터를 치고 명령어를 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여기 결과가 이제 우리가 뭔가 지금 명령어를 주니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이 첫 줄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이거를 보통 세그라고 얘기를 해요. 세그넘버라고 얘기하는데, 세그넘버 1은 인천에서, 나는 서울로 명령어를 줬지만 얘가 줄 때는, 얘가 여기 이제 아웃풋을 줄 때는 서울에도 공항이 3개가 있거든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그 대통령 전용기 뜨고 내리는 공항, 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3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2030이라고 나와 있는 건 로컬 타임입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저녁 8시 35분에 출발을 하게 되면 하와이에 같은 날 09시 30분에 도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KE는 이거는 이제 항공사 코드라고 그러는데, KE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에요. 예, 대한항공. 그 다음에 53은 플라이트 넘버. 그러니까 KE53은 대한항공 53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J, C, D, I, L, Z, Y, B, M, S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부킹 코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킹 코드에 집중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항공 요금을 결정하는 건 저 부킹 코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저 부킹 코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74H라고 나와 있는 건 기종을 얘기해요. 기종. 보통 이제 저렇게 나와 있으면 보잉기고, 이제 그 에어버스라고 그런다면 에어버스 A380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나와 있는 항공기 여객기 중에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스타 E라고 나와 있는 거 2008년도 이후에는 다 E 티켓을 받곤 하게 돼 있어요. E 티켓을, 이게 비행기 표를 다 E 티켓을 받곤 하게 돼 있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다, 그래서 여기 E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 대한항공 53편으로 출발하는 모든 승객은 E 티켓으로만 티켓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에는 사실 페이퍼 티켓이 있었거든요. 이 페이퍼 티켓은 발권이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세그도 똑같이 인천에서 호놀룰루 하고 시간대도 다 똑같아. 근데 얘는 골뱅이 델타, DL이 이제 델타 항공이라는 건데, 미국 비행기죠. 델타 항공 7939. 근데 시간대 똑같이 한 활주로에서 뜰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코드쉐어라고 그래요. 소위 얘기하면, 델타는 대한항공 코드쉐어로 대한항공의 일부의 좌석을 점유해서 델타 항공 비행기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델타 항공 비행기표를 판매하고 있는 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GMP는 이 서울 바운드리에서 김포공항을 얘기를 해요.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HND는 일본의 동경의 하네다 공항. 하네다 공항 가서 하네다에서 호놀룰루 가는 비행인데, 하네다까지는 대한항공을 타고, 대한항공 2103편을 타고, 그 다음에 하네다에서 호놀룰루까지는 HA, 하와이안 항공 864편을 타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항이 다 끝나게 되면, 어딘가 이제 이게 직항이 더 이상 없으니까 어딘가 경유해서 가는 일정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더 보고 싶다면 지금 이 표시에 들어가서,
엔터를 치게 되면 그 다음 스케줄이 나와요. 그 다음 스케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손님들이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만데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만데요가 아까 그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호놀룰루를 봤을 때 지금 대한항공이 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세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게 부킹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킹 코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S밖에 없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좀 디테일을 다 봐야 됩니다. 그 디테일을 보는 명령어가 A 샵 골뱅이 2번 이 세그 넘버가 2번이잖아요. 이 세그 넘버가 2번이잖아요. 대한항공 53편을 보려면 세그 넘버가 2번이기 때문에 저희 검은색으로 나와 다시 할게요. A 샵 골뱅이 2번이라고 치면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처음 봤을 땐 S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다음에 부킹 코드가 H도 나오고 E도 나오고 K도 나오고 L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상태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기에 얼마라고 써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얼마라고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나눠서는 보통 Y까지 이 Y, C나 Y나 이런 코드는 아야타 노멀 페어라고 해서 어느 항공사나 똑같아요. 요금이.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러면 항상 페널티가 따라붙는데 이 C나 Y는 요금이 비싼 대신 페널티도 없어요. 페널티도 없고 다음에 왕복 요금은 편도 요금의 2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요금인데 어쨌든 Y 밑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카노미예요. Y부터 시작해서 Y 밑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일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다 이카노미 좌석이고 Y 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원래 1등석도 있는데 대한항공 53편은 지금 1등석은 없네요. 이 J가 이제 비즈니스부터 시작하는데 비즈니스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 옆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맵석의 좌석에 남아있다, 현재. 이 J로 시작하는 코드, 이 비즈니스 J로 시작하는 코드가 9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9개 이상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9만 표시됐느냐? 10명부터는 그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킹하는, 예약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GDS를 사용하기 위해서, GDS를 사용해서 내가 내 고객을 일단 GDS로 예약을 해서 발권까지 진행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예약이 먼저예요. 예약을 해놔야 발권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 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이해가 필요한 게 CT 코드라는 게 있다. 다음에 명령어를 줬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명령어를 줬는데 이 명령어는 예약에 필요한 명령어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어요. 예약 시 필수 입력 요소. 입력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 4가지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지만 이 소위 얘기해서 예약이 만들어져요. 예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입력이 안 되면은 예약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손님 이름이에요. 고객 이름. 이름을 입력시키는 명령어는 n. 그 다음에 kang 성이 먼저 들어가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last name이 앞에 옵니다. n.kang 그 다음에 이름과 성 사이에는 슬래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hyung sik 여러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실 때 보통 여행사에서 뭐라 그래요? 여권사본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 영문 성함을 보려고 그래요. 이게 영문 성함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발권했는데 영문 성함이 틀려. 그럼 공항 가서 난리 나죠. 네. 공항에서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바꿔오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뭐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아서 바꿔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변경하는 방법이나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성을 먼저 넣고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젠더라고 그러죠. 성별. 저는 강형식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미스터. 보통 미스터 아니면 미스 이렇게 넣어요. 뭐 미세스 이렇게는 잘 안 넣어요. 그냥 미스터 아니면 미스터라고 넣으면 남자, 미스라고 넣으면 여자.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공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보통 이렇게만 넣으면 어덜트를 얘기해요. 성인 어른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성인 어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차일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기준은 출발일, 항공의 비행기표를 발권하거나 모든 규정의 기준은 뭐냐면 출발일하고 출발지예요. 출발일하고 출발지가 기준인데, 출발일 기준에서 생년월일이 12세 미만이어야 돼요. 만약 just 12세가 된다. 그럼 어른 요금 내야 돼요. 어른 요금. 근데 그거 말고 왜 어머니나 아버지 여권에 동반자로 올려서 가는 유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유아 같은 경우는 24개월 미만을 얘기를 해요. 출발일 기준에서 just 24개월이 되면은 차일드 요금을 내야 돼요. 차일드 요금하고 인펀트 요금하고 어떻게 다르냐? 차일드 요금은 보통 어른 요금의 75%, 인펀트 요금은 어른 요금의 10%만 내요. 요금 차이가 많이 나죠. 대신 이 인펀트는 뭐예요? 좌석이 없잖아요. 안고 가거나 비행기 안에 있는 베이비박스 위에 올려놓고 가거나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이름은 사람마다 다 틀린데 변하지 않는 거, N., 요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N. 한 다음에 이름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last name이 먼저 들어갑니다. last name이 먼저 들어가요. 네, 이름 넣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정. 네,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일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정을 찾는 명령어가, 만약에 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1월 15일 날 하와이를 간다. 하와이 갔다가 리턴을 언제 하느냐? 리턴은 한 달 뒤 12월 15일 날 리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 11월 15일 날 하와이 가는 일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와이 가는 일정을 찾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A하고 그 다음에 항상 A라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15 노벰버, 이게 11월 15일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출발지 서울, 그 다음에 도착지 호놀룰루, 하와이,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아까와 같이 손님이 나는 대한항공으로 갈래 라고 얘기한다면 아스타 대한항공 KE하고 항공사 표시를 해주면 대한항공만 쭉 나와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거는 대한항공도 나오고 델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대한항공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A 15 노벰버 서울에서 호놀룰루, 그 다음에 아스타 KE를 치게 되면 대한항공만 보인다 그랬죠. 여기 대한항공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만 보이는데 첫 번째 게 직항이에요. 1번 세그가 직항이고 2번, 3번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2번은 서울에서 SFO가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호놀룰루 들어간다. 이런 스케줄이에요. 근데 이런 스케줄 좋아해요? 아니요. 네. 고객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싸고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싼 거는 가격이 싼 거지만 항공에 있어서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적게 타는 게 직항이에요, 직항. 그래서 이럴 때는 직항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직항. 그러니까 손님이 대한항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 대한항공, 얘가 대한항공이 아니잖아. 네. GDS가 대한항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한항공이 GDS 역할이 어떤 거냐면은 대한항공에서 야, 우리 것 좀 팔아줘 하고 여기다 쭉 깔아놓은 거예요. 오픈마켓에다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좌석 하나하나가 다 상품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상품을 내 GDS 안에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좌석을 항공 요금을 결정하는 좌석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좌석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1번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세그에 있기 때문에 1번이라는 명령어를 준 겁니다. 이 1번이라는 명령어를 준 건 첫 번째 세그가 있기 때문에 1번이라는 명령어를 준 거예요. 그 다음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있대요. 좌석이. 이 좌석이 그러니까 이런 그 좌석 부킹 코드, 이거 좌석 코드를 부킹 코드라 그러는데 이 부킹 코드도 항공사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L이라는 코드가 하와이 항공에서도 L이라는 코드하고 그럼 요금이 같느냐? 다 달라요. 규정도 틀리고 요금도 틀리고 다 달라요. 어쨌든 이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볼 때 Y가 제일 비싸요. Y라는 코드가 제일 비싸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싸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싸지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만 9자가 보이고 9개 이상이 있다고 보이고 U는 0, 그건 CCC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좌석에 이미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근데 C하고 제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로는 대기로 예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확약이라고 그러죠. 확약, 홀드 컨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장 요금이 저렴한 게 L이라는 클래스예요. 근데 저 손님이 만약 그 한 명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L이라는 코드를, 이 부킹 코드의 좌석을 내가 내 GDS 안에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명령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N, 그 다음에 1, L, 1. 이게 N은 상수예요. 언제나 좌석을 갖고 올 때 N이라는 코드부터 먼저 적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건 몇 명이 가느냐 했을 때 한 명이 간다라는 얘기. 한 명이 간다. 그 다음에 L은 여기 있는 L. 이 L을 내가 갖고 오겠다. 근데 이 L이 속해 있는 그 세그가 1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1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내가 명령어를 준 순간에 이 GDS가 대한항공 서버에 가서 예약부 서버에 가서 대한항공 53편으로 L이라는 코드로 11월 15일 날 인천에서 호놀룰루 가는 하와이 가는 좌석을 하나 갖고 왔다라고 얘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내 비행기표를 뭐 온라인에서 사거나 아니면 친구가 타다 그러면 대신 사줬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나 이거 갈래 그래도 대한항공 들어가서 그냥 좌석을 갖다가 내가 예약을 해서 그 사람 발권해주고 서비스 차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는 게 언제? 12월 15일 날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는 게 12월 15일 날 온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검색을 해줘야 돼요. 15 디셈버. 이제는 호놀룰루에서 서울을 자, 대한항공 갈 때 대한항공으로 갔으니까 올 때도 대한항공으로 와야죠. 항공이 틀리게 되면요 제일 비싸요 요금이. 네, 근데 이 나라는 대한항공이 두 개가 있네. 대한항공 54편하고 대한항공 2편 둘. 대한항공 2번기. 아마 2번기는 내 생각에는 동경을 경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건 싫어해요 사람들이. 여기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마 동경을 경유할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경유하지 직항으로 가는 1번을 봐봅시다. 1번도 전체 좌석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A 샵 골뱅이 1번 첫 번째죠. 골뱅이 샵 1번. 얘도 L이 있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좌석 중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게 L이라는 코드예요. L이라는 코드. 그래서 얘도 한 명이니까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도 명령어는 똑같아요. N,
1, L, 1. 검색이. 예? 네. N, 검은색으로 나왔구나. 네. 흰색으로 나오게 해드릴게요. N1, L1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왕복의 좌석을 갖고 있어요. 위에 1번 세그는 인천에서 호놀룰루 가는 거고 2번 세그는 호놀룰루에서 인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튜스데이, 서스데이하고 요일이 적혀져 있고 일단 가고 오고 일정을 잡아온 거예요. 예. 대한항공으로. 그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름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름은 n.kang hyung sik 남자니까 미스터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내가 제대로 줬을 때는 이렇게 아스타 표시가 떠요. 아스타 표시가 뜨는데 이 아스타 표시 아스타 R이라는 명령어는 리뷰, 다시 보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스타 R을 치고 엔터를 치니까 아까는 일정만 있었잖아요. 그쵸? 일정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까지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게 네 가지의 필수 요소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일정까지 들어간 거예요. 일정까지. 아까 여기서 일정에서 좌석을 갖고 와야 되는 좌석을 전체 부킹 코드를 보는 명령어가 A 골뱅이 샵 그다음에 세그넘버 내가 몇 번째 줄에 있나 그 세그넘버를 이렇게 치면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 줄에 있으면 1 이런 다음에 좌석을 갖고 오는 게 N 1 L 1 이 명령어에 따라서 갖고 왔죠. 그렇죠? 좌석을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일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강영식이라는 사람의 대한항공 하와이 가는 일정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예약자의 전화번호. 예약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이거를 폰 필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폰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약자의 전화번호 명령어는 보통 p.t 아스타 p.t 아스타 다시 밑에다 다시 쓸게요. p.t 아스타 우리 같은 경우는 더 트래블 스쿨이기 때문에 보통 코드를 TTS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내 연락처 010-36땡땡에 3411 그 다음에 내 타이틀이 내가 미스터 강이니까 미스터 강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GDS 가지고 자 p.t 아스타 TTS 010-3684-3411 미스터 강 점이 아니라 콤마가 찍혔네요. 여기 p.t 아스타 그렇게 예약자 연락처를 넣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폰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 연락처. 이 번호가 있어야지 이 고객에 대해서 항공사가 예약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 비행기가 한 2시간 정도 뭐 늦게 딜레이 돼서 출발합니다. 뭐 이거 아니면 비행기가 태풍이 많이 들어서 캔슬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게 이 티켓을 아까 끊으라는 얘기 들었죠? 예. 아까 일정을 찾아봤을 때 이 티켓으로 반드시 밟고 나라 그랬잖아요. 네. 이 티켓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로 받는 게 이 티켓이 아니라 이 티켓이라는 거 이 GDS 안에 티켓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 상태.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받는 그거는 영수증일 뿐이에요. 영수증. 네. 이 티켓이 발행됐다는 영수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제 내가 밟고 날 것이다 하는 티켓 필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티켓 필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티켓 필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티켓 필드는 명령어가 아주 간단해요. t.t 아스타 이거 하나예요. t.t 아스타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t.t 아스타
하고 엔터 치니까 이것도 똑같이 R 하고 치면은 아까 4개의 필수 요소가 돼야 입력을 해야 예약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 4개의 필수 요소가 다 입력이 됐어요. 그 첫 번째, 이름이 입력됐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가 언제, 어디를 갔다가 언제 온다 하는 그 일정이 입력이 됐고, 세 번째는 예약한 사람. 여러분들 본인이에요, 본인. 예약한 사람 연락처가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티켓 필드가 만들어졌어요. 티켓팅 해서 여기 티켓 필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도 이게 아직까지 HS라는 건 대기 상태예요. 아직까지 예약이 확약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확약이 아니냐? 이거를 세팅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팅할 수 있는 명령어는 3가지가 있는데 R.P 엔터, 그 다음에 ER 엔터, 그 다음에 IR 엔터, 이렇게 3가지 명령을 동시에 줘야 저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R.P 엔터, 그 다음에 ER 엔터, 그 다음에 IR 엔터. 자, IR 엔터 하니까 아까 모양하고 또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 여행업자니까 업자 용어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ESGQDS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NR이라고 얘기해요. Passenger Name Record. 예약 번호란 뜻이에요. 이 GDS 안에는 예약 번호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이 갈릴레오 예약 번호예요. 갈릴레오 예약 번호가 하나는 항공사 예약 번호가 있는데 항공사 예약 번호는 VL이나 VR 이 뒤를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예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지금 네가 사용하는 갈릴레오가 대한항공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가 대한항공을 예약한 걸 어떻게 믿어? 나한테 뭐로 증명할래? 라고 손님들이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대한항공에 확인해 봤더니 됐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에서 나와 있어요. 이 자체에서 아까 여기 VL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데 대한항공에는 요게 요 번호로 네. 6BFRRY로 예약이 돼 있어요. 가영식이라는 손님이. 그래서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저 예약 번호를 대면 똑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예약 상황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VR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여기 대한항공에서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뭐 영어가 많이 있으니까 야 이걸 하려면 영어를 무지하게 잘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저 세 번째 줄에 있는 요것도 예약 번호예요. 대한항공 요거 5635-4336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숫자로 된 예약 번호가 나오는 데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5635-4336이라고 여기 나와요. 아까 거기 그 6A라고 나와 그것도 예약 번호지만 이것도 예약 번호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지금 11월 15일 날 출발 인천에서 하와이 가는 출발 이 티켓은 얘가 뭐라고 여기 지금 대한항공에서 메시지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10월 23일 19시까지 발권을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will be cancel.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좌석을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권을 하실 때는 요 날짜까지 보통 발권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약 후 3일 이내는 발권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약 후 3일에 뭐 토요일 날이 걸린다든가 일요일 날이 걸린다 그러면 보통 금요일 날까지 발권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은 근무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발권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고객들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만데요가 중요하다. 네. 그쵸? 여기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잖아. 얼마라고. 네.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얼만데요를 아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가 뭐냐면 FQBB라는 명령어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FQBB라는 명령어를 주면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게 한 명, 인천 하와이 왕복하는 요금 한 명 요금이 요거는 항공료예요. 98만 원은 항공료고 그다음에 48만 6,200원은 유류활정료하고 텍스, 한국 텍스, 미국 텍스, 세금 그게 합해져서 146만 6,200원이다 라고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146만 6,200원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저게 마음에 들을까? 마음에 들을지 안 들을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죠? 네. 고객들은 싼 걸 좋아해요. 뭐 이게 제일 쌉니다 그래도 믿어요? 잘 안 믿지. 네. 더 싸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면.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렇게 만들어요.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GDS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내가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요금의 범위가 좀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고객을 팔로우해 갈 수 있지. 지금 이 요금은요, 스카이스캔에서도 저기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GDS 저 어려운 걸 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려운 걸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더 싸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이티켓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스카이스캐너를 이렇게 소위 OTA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서 OTA.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있는 뭐 항공권 발권하는 거, 뭐 스카이스캐너가 됐든 인터파게 됐든 하나투어 무드투어가 됐든 아니면 네이버가 됐든 이런 데들도 그 요금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네이버가 더 싸던데 나는 스카이스캐너가 더 싸던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정답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에 검색하면 같이 요금이 나와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스카이스캐너에 달려있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달려있거나 하나투어에 달려있거나 무드투어에 달려있거나 모두 다 한 GDS에서 부킹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달아놓은 거예요. 네. 그 사이트에다.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맞는데 간혹 다를 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특정 카드 할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드 같은 거 가지고 특정 카드로 할 때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는 다 달라요. GDS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좌석이 9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1개 갖고 왔으면은 만약 저스트 9개만 있다면 그게 한 석이 줄어서 8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9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검색을 해봐도 9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내가 예약을 만들고 요금을 보는 방법까지. 그래서 이 FQPB하고 명령어를 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약 PNR에다가 이거를 내가 저장을 시켜놔야 되겠다. 요금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명령어가 FQBBK라는 명령어를 주면 자 FQBBK라는 명령어를 주면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이 FF라는 건 이미 이제 내가 명령어를 줬기 때문에 요금이 저장돼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146만 6,200원 하고 이렇게 요금이 저장돼 있어요. 이 요금어를 발권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아까 얘가 뭐라 그랬어요? 12월 28일 19시까지 발권하지 않으면 다시 가져간다 그랬죠. 그건 대한항공에서 보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건 내 거예요. 예약한 여러분들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예약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이 약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한 가영식이라는 사람이 하와이 가는 그 일정에 대해서 GDS 가지고 예약을 하고 요금을 산출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좀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시트 코드를 어떻게 아냐? 너는 다 외국에 있냐? 전 세계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예. 전 세계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시트 코드를 어떻게 내가 일일이 다 그걸 기억하고 알아서 해야 되느냐? 예, 이것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도대체 너는 일을 오래 했으니까 KE 하면 대한항공, 그 다음에 뭐 오젯 하면 아시아나라고 알 수 있지만, 내가 그 일도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항공사 코드를 다 알 수 있느냐고. 소위 얘기해서 코드, 이런 걸 이게 대표하고 있는 건 어떻게 코드를 내가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제가 그 코드를 제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